서론 넥타이를 풀던 날 손에 남은 건 시간이었습니다. 증권사 지점장이던 56세의 이모 씨는 퇴직하던 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마지막 출근 날 습관처럼 넥타이를 매려다 멈췄다. 이제 안 매도 되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홀가분함보다 공허함이 먼저 왔다. 그는 30년 가까이 숫자와 실적 속에서 살았다. 아침 회의, 고객 관리, 직원 평가, 분기 실적. 하루가 빠르게 흘러갔고 월급은 정확히 들어왔다. 그런데 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 알람은 울리지 않았고 갈 곳도 없었다. 쉬는 게 이렇게 불안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몇 달 뒤 그는 넥타이 대신 택배 박스를 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체면을 내려놓은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다. 지금 은퇴를 앞둔 혹은 막 은퇴한 수많은 5060대가 마주하는 현실이다. 본문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건 돈 부족이 아니라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열심히 벌었으니까. 이 씨도 그랬다. 퇴직금, 개인연금, 약간의 금융자산. 계산해보니 당장 56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었다. 퇴직 전 생활비 월 650만 원. 퇴직 후 고정 수입 연금 월 220만 원. 매달 빠지는 돈 약 430만 원. 한두 달은 괜찮았죠. 그런데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더 힘들었던 건 돈보다 정체성의 붕괴였다. 누군가에게 어디 다니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문이 막혔다. 지점장이라는 명함이 사라지자 자신도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는 결국 선택했다. 체면보다 리듬을, 자존심보다 현금을. 택배 일을 선택한 이유 돈보다 무서웠던 건 무기력. 이 씨가 택배 일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바로 수입이 생긴다. 나이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루 리듬이 확실하다. 새벽 4시 기상, 분류 작업, 배송.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졌다. 다시 하루가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점점 사람이 작아지더라고요. 월 수입은 250만 원 남짓? 연금과 합치니 최소한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이 돌아왔다. 사례은행 부지점장 58세, 연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바닥이었다. 김 씨는 은행 부지점장으로 퇴직했다. 연금이 있어 안심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녀 학비, 부모 병원비, 보험료. 연금은 기본 지출을 채우기에도 빠듯했다. 그는 주차 관리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1년 뒤 생각이 바뀌었다. 연금은 바닥이었지 답은 아니었어요. 사례 대기업 영업팀장 55세, 1년 쉰 뒤 다시 현장으로. 박 씨는 퇴직 후 1년을 쉬었다.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잤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이 두려워졌다. 오늘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 반복됐다. 결국 그는 물류센터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다시 출근하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례 공기업 간부 60세, 체면 때문에 2년을 허비했다. 최 씨는 이 나이에 그런 일은 못한다며 버텼다. 그 2년 동안 자산은 빠르게 줄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경비일.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체면 지키느라 시간만 버렸죠. 결론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다. 이 씨와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은퇴 후에도 일의 리듬이 필요했다. 연금은 안전망이지 해결책이 아니었다.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안정됐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다. 삶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시점이다. 넥타이를 풀고 택배 박스를 드는 선택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통장 잔고만 바라보는 것보다
그 선택은 훨씬 용기 있는 생존이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질문부터 해보자. 나는 퇴직 후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살 것인가? 그 답이 있다면 은퇴는 생각보다 덜 무너진다.